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관리진흥원 최지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불리는 5대 교육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수강해야 하는 것들이라 실제로 기업에서는 본 교육과정을 매우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 법령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화재 안전과 교통 안전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안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와는 상관없을 거야. 라는 불감증을 없애고 국민 모두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학습하게끔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지금은 많은 재해 상황에서 현명하고 올바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재의 대부분은 안전수칙 어김, 관리 소홀로 발생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나쁜 의도를 갖고 불을 내는 방화도 증가 추세입니다. 미국, 일본 등 전체 화재 중 방화 비율이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 수준에서 방화 비율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화재 발생 건수와 피해의 증가는 경제 성장, 인구 증가, 사회적 복잡성 등과 비례하지만 우리의 생각, 행동에 따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더불어 화재의 특징과 피난 방법 등 이해를 높입니다. 행동 요령을 알아둔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건축, 구조물 화재의 발생 건수가 26,025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216명, 부상자 1,777명, 5,52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므로써 유형별 화재 중 매년 가장 큰 인명 재산 피해를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건축, 구조물 화재 건수, 인명 피해는 감소했으나 재산 피해는 증가했습니다.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아픈 상황이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이미 존재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 용단 등 불꽃 작업을 할 때는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날림 방지 덮개나 방화포 등으로 화재 원인을 차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용접 불티 화재가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4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에 앞서 불꽃 불티가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화재 예방 피난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작업 전체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 작업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은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천 화재 현장 역시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기 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 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 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 시공,
임시 소방시설과 비상경보장치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다수의 안전수칙을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론으로 화재의 조건은 열 전달, 연기의 흐름, 연소 가스, 불꽃, 산소, 가연 물질로 3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3가지의 요소로 인한 열 전달, 연기의 흐름, 연소 가스 등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 화재, 담뱃불, 불장난, 가스 화재, 유리 화재, 불티 화재 등이 있습니다. 화재안전소화법은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법,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법, 산화 반응의 진행을 차단하는 억제소화법, 화점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법, 기름 등 화재 시 유면을 에멀전하는 유화소화법,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소화법,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비율의 50%로 손꼽힙니다. 부주의 화재 세부 원인으로는 담배꽁초가 40%, 음식물 화재가 20%, 불씨 등 방치가 7.9%, 쓰레기 소각 2.6%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 1위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 안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화재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으로 2021년 11월에도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인 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새카맣게 불에 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에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10명의 중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6일간의 황금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던 오후 1시 32분 발생한 화재는 연면적 1만여 미터 제곱 규모의 건물 대부분을 집어삼키고 5시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잦아들자 가려졌던 참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모든 층에서 사망자가 발견됐고 지상 2층에선 무려 18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용접 불티로 지목됐습니다. 건물 지하 2층에서 근로자가 유니트 쿨러 배관에 산소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벽면 속에 도포되어 있던 우레탄 폼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사고는 그동안 여러 번 발생했지만 여전히 되풀이되는 인재였습니다.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전기, 유류가스 생활 속의 화재 예방입니다. 가스밸브를 꼭 잠그고 발코니, 비상 칸막이는 막지 않으며 담뱃불은 꼭 확인하고 문어발 콘센트 뽑기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프링 쿨러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고시원 화재 건수는 총 28건으로 전년 59건 대비 52.5%를 줄었으며 올해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고 올해 1월 한 달 동안 고시원 화재가 4건 발생했지만 간이 스프링쿨러 덕분에 화재가 초기 진압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집에서는 평소에 관심이 많이 없는 스프링쿨러에 화재 초기 진압으로 대단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외에는 소화기 및 샤워기 등을 통해서 2차 초기 진압을 합니다.
화재 사건 중 전자제품 등을 통해 화재가 날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전기장판, 세탁기 등등 전기의 합선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 폭발 시 대처 요령입니다. 코크, 중간 밸브 및 용기 밸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 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도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 밸브 등의 시설 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독성가스 누설 시에도 마찬가지로 코크 중간 밸브 및 용기 밸브를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 후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 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도 신고를 합니다. 자, 다음은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뛰거나 몸을 흔들어 불이 더욱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바닥에 곧잘 엎드려 얼굴에 화상 또는 연기가 폐로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불이 완벽하게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뒹굽니다. 다음은 지하철 전동차 화재 발생 시의 대피 요령입니다. 노약자,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 옆으로 문을 열고 스크린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 방향 터널로 대피합니다. 네, 다음은 공공지하상가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지하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지하상가 구조상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절대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하여 대피하며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지하상가는 구조상 모든 길에 연기, 열기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으니 비록 화재 초기라도 지하에 남지 말고 가까운 피난구 유도등을 통해 지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에는 고층 아파트에서는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 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짐들이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난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둡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경보 설비 요령,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 건물 내에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장치로 보조 설비로는 수동 발신기를 병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 화재 감지기로 누전에 의한 화재 경보용으로 전류가 누전 시 이를 검출하고 벨 또는 사이렌을 울리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체 화재 경보 설비에 발생기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을 직접 소방기관에 통보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수신기를 설치하여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경보 설비로 화재 발생을 내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난을 재촉하기 위해 벨, 사이렌 등으로 우리가 평소에 화재 시 익숙하게 접하는 장치입니다. 화재 시 위치별 피난 시나리오 예시입니다. 불이 난 장소에서의 피난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 전원이 일상 출입구를 통해 탈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피난로의 차단 우려 경우 비상구나 발코니를 이용하고 화염을 통과 시 적신 담요 등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불이 난 층에서의 피난입니다. 피난 통로가 영향을 받기 전 불이 난 층은 특별 비상 계단 부속실 등으로의 피난 계획을 합니다. 다른 방의 피난은 화재 감지가 지연되는 시간까지 고려하고 주계단 비상계단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불이 난 상부층에서의 피난입니다. 상부층 사람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 전파 방지하는 수직 관통부에 방화 방연 대책을 세웁니다. 고층 건물은 계단 피난 동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 피난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5개로의 피난입니다. 화재 상황에 따라 실내에 있는 사람이 5개로 피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과 연결된 피난층에서도 최종 대피 장소까지 피난 동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재난 대비 준수 사항입니다.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을 하며 베란다에 설치된 왕관기는 늘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기안전 매트 펼침 공간은 항상 확보되어야 하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합니다. 계단 및 통로에는 장애가 되는 물건은 두는 것이 금지이며 소방차 주차 전용 공간은 항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적응 화재에 따른 분류 A급은 일반 화재로 생활 주변의 물질, 물 혹은 냉각 소화 방법을 이용한 포말 소화기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B급은 유류, 가스 화재로 물은 효과가 적으므로 연소 속도가 빠르고 에멀전, 질식 소화 방법을 이용한 할론 소화기로 진압합니다. C급은 전기 화재로 물은 사용 금지이며 감전 위험이 높으므로 2차 피해에 조심하며 할론, CO2 소화기 등으로 진압하고 D급은 금속 화재로 물을 사용하면 폭발함으로 금지하며 유독가스에 조심하고 특수 소화기로 진압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호스의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합니다. 세 번째,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소화기를 가져온 상태에서 손 아래 손잡이를 잡으신 후에 안전핀을 뽑고 노즐탑을 꺼내서 분사를 하기 전 오른쪽 손잡이를 꽉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분사해 주시면 되고요. 실내에서는 문을 등지고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아파트 화재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아까와 동일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치면 됩니다. 2단계, 119에 신고합니다. 3단계, 초기 화재 시에는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3m 이상에서 할 때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4단계, 엘리베이터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대피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은 교통의 사고의 빈도나 심각도를 줄이는 방법과 이론 제도를 연구 적용하는 교통공학의 한 분야로서 교통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교통질서와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연간 GDP의 1.8%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명을 앗아갔으며 사망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사망자 비용은 감소됐으나 중상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적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에는 20만 9,654건의 사고로 3,081명이 사망하고 30만 6,19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상자는 50대가 18.5%로 가장 많았으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 0.8%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어 운전으로 대부분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이외에는 법정 속도 준수, 눈이나 폭우로 인한 이상기후 시의 감속, 안전거리의 유지, 보행자 보호, 자동차의 사전 점검, 졸음 방지를 위한 장시간 운전 금지, 급 핸들의 조작 금지, 터널 진입 시의 감속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갓길의 이용 시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합니다. 다음은 고장 차량 표지의 설치입니다.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 차량의 100m 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 차량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차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야간에는 고장 차량의 200m 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고장 차량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 등 또는 불꽃 신호를 설치하여 다른 차에게 고장 차량이라는 신호를 합니다. 차의 이동과 비상전화 이용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시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거나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5m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수칙입니다. 이 부분은 꼭 숙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요. 두 번째, 방향 지시등을 꼭 켜시고요. 세 번째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 3번 양보하기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졸음운전 하지 않기입니다.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요.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알립니다. 시속 20km에서 충돌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kg 이상일 때 약 84%의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속도는 자동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으나 속도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여 교통사고라는 치명적 결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정 속도 및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법정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는 편도 1차로에선 5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에선 80km 이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최저 30km, 최고 90km 이내로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기후 시에 감속이 필요한데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일 때 이에 해당하고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와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이에 해당합니다.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 브레이크나 급 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정지한 앞차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인리의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하며 1은 중대한 재해, 29는 경미한 재해, 300은 아차 사고를 뜻합니다.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적자가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법칙으로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교통안전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세 가지이며 이를 3E라고 합니다. 교육 환경적 측면인 에듀케이션, 시설 환경적 측면, 엔지니어링, 제도 단속적 측면, 인포스멘트. 네, 다음은 교통안전 예방의 5원칙입니다. 첫 번째, 무단횡단을 금지하고요. 두 번째, 우측 통행하기이고요. 세 번째, 녹색불 차량 멈춤 확인하고 운전자와 눈맞춤 하기입니다. 네 번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에게 손을 표시하고요. 다섯 번째는 차를 계속 보면서 천천히 걷는 습관 가지기입니다. 교통안전 중 제일 명심해야 할 것으로 음주운전, 졸음운전 하지 않기, 1초의 법칙 정지거리 제대로 유지하기, 항상 안전운전을 지향하며 방어운전에 신경 쓰면 교통사고가 저절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부터 18년 총 4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이 264건과 파손 60건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 사례 127건의 분석 중 111건, 약 88%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1년 5월 13일부로 시행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갑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충전은 실외 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위견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재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성됨에 따라 보조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 연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각각 393명, 691명, 620명, 618명이었는데요. 이는 안전사고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용자만 포함한 수치로 치료비를 받지 않은 부상자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옹크리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옹크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소화기는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고 또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용할 일이 없어야 좋겠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용품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구입처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며 교체는 소방서에 가셔서 부탁하시면 됩니다. 가정용은 적당한 가격대의 소화기로 구입하시면 되고 캠핑용 같은 경우는 G07이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제조사가 몇 곳 있는데 소화기는 제조 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를 통과해야만 시중에 판매 가능합니다. 수입산인 중국산 소화기의 경우 완제품을 제조사에서 완성 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판매됩니다. 집에서 소화기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가정에는 꼭 비치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옹크리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위험 상황은 엘리베이터가 정지했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처 방법은 침착하게 비상벨을 눌러 연락을 시도하고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며 성급히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경우 부착된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 내지 큰 소리로 상황을 알려야 하며 구출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구조될 때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라 질식할 위험이 적으며 추락에 염려가 적은 안전한 공간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다음 옹크리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평균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약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터널 진입 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면 보이지 않던 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보이는 암 수능과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 시 밝기에 적응하는 명수능과 같은 눈의 현상이나 속도, 감각 저하 등 자신의 주행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의 필요성이 높은 터널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으로는 터널 진입 전 감속하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전조등을 켜고 추월 금지하기, 그리고 터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엔 50m 간격으로 배치된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차량 내 음료수나 물을 옷이나 수건 등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연기를 피해 외부로 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벨을 누르거나 112,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합니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일상생활 속에 손이나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손은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한 기계나 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에 손이 베이거나 심각한 경우 절단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은 마른 거즈 또는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에 싸고 다시 소독수건에 싸서 생리식염수에 담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손상 부위를 차갑게 유지해야 합니다. 단, 절단된 손가락은 얼게 하면 안 됩니다. 매년 해파리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파리를 피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수칙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방역 관련 해수욕장 이용 수칙을 꼭 지키며 음주 및 취식 행위 역시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통증과 알레르기, 발작, 두드러기, 따가움, 간지러움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해파리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 자리에서 벗어나고 주변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해파리 공격을 막기 위한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파리 출현 예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의 흐름이 느린 곳에 많이 출현하며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만질 경우 고무장갑을 꼭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로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0km 보호시설의 주변의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0%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통합지지권입니다.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식이법이라는 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음 옹크리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체했을 때 손을 따거나 억지로 토를 등 민간요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셔도 무방하나 기구와 손가락은 소독을 꼭 하시고 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스트레스 등을 받아 먹게 되는 음식물은 소화불량이나 급체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 소상혈이라는 곳을 따면 전신의 기순환이 원활해지며 속이 거북한 정도라면 식단 조절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종아리까지 잠기도록 족욕을 해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사례 중에 보복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던데 만약 운전 중에 보복운전을 당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19에 바로 신고를 하신 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위해 창문은 조금만 내리고 문은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음성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안전교육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내용이 많은데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안전불감증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는 빨리빨리의 사회적 등이 부정적 문화로 정착되어 여러 가지 부패를 야기시켰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사회에 만연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체계화된 정보로 작은 곳에서부터의 노력과 실천이 안전사회의 시작이므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영위할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말하고 또 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기가 짧은 교육이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개월에 한 번뿐이지만 교육을 받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옹크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Q&A 시간까지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국민들에게 안전을 전하는 안전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들어가고 번개가 칠 때는 낮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저체온증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때 수직으로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4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